그 의대 같은 경우는 두 개만 볼 거예요. 수학하고 그 의대 인성 접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의대 인성 면접. 뭐 하고 있는데 그 애매꼬리한 질문 그거. 근데 그 애매꼬리한 질문 사실 답이 있어요. 그 원하는 답이 있거든요. 예, 그거 내 맘대로 대답하면 내 맘대로 떨어져요. 그쵸? 그게 있어요. 그거 의료 윤리 뭐 그런 건데 그것도 또 전문적으로 해준 사람이 있긴 있는데 후배가 하긴 하는데 뭐 여하튼 그 의료 면접 그거 해야 되고 그리고 수학 내신 내신 그래서 뭐 다른 과목을 안 보기 때문에 그 의대는 특별한 과목을 보지 않아요. 왜? 의대에서 뭐 배우는 게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관계 있나?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 의대는 고등학교 때 공부 잘 못해도 의대 가서 공부 다 할 수 있거든요. 의대 공부가 뭐 최첨단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보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의대 공부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나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의대 가지 선진국일수록 누가 의대 가요? 선진국일수록 누가 의대 가냐면 간호사, 소방관처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업적 요구에 의해서 의대를 가는 게 선진국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선진국에서 의대는 등록금이 얼마예요? 공짜예요. 왜냐하면 이제 직업적인 걸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자아실현이나 뭐 이렇게 뭐 소득 이런 걸로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선진국일수록 그냥 직업적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의 수준에 맞추는 거라서 외근 그래서 이제 의대가 공짜인 공공의대가 더 많죠. 무슨 이제 그래서 원래 의대는 특별한 과목을 보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있어. 의사 중에 그 생리학 의사라고 있거든요. 생리학 의사라고 해서 환자 안 보고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의사 선생님 있어요. 그분들은 생물학이나 이제 유기화학 이런 걸 좀 공부하셔야죠. 근데 그건 이제 가서 문제고 들어갈 때는 크게 과목 선택성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입시에서는 공대도 수학, 그다음에 의대도 수학, 화학도 몇 개 안 봐. 이번에 약대도 열렸죠. 약대도 화학 보나? 원래 약대가 그 생물학보다 화학이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 약대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근데 약대도 수학만 보나? 이번에 입시공대 안 봤네. 귀찮아서. 보긴 해야 되겠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입시에서 물리가 없잖아. 미친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나라가 망해 돌아가서 물리에서 입시를 안 해. 입시에서 물리를 안 해. 그래서 물리학과와 물리교육과만 물리를 보고 공대도 물리를 안 보죠. 나라가 망하려고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이제 배이화학. 기출을 좀 많이 보라고. 네, 그래서 그 내가 드린 숙제에 학교 기출 문제가 다 들어 있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기출을 보라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교사가. 아, 교사가요? 그냥 거기서 내겠다 이런 거군요. 알았어요. 뼈이 멋있으신 모르겠으면 하지 않나? 아, 그래요? 알았어요. 정기화학은 2주 동안 고민하고 되시고 비과학은 몇 시간 고민하고 되셨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내겠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챕터 8. 학교 기출로 나왔던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게 내가 사용하는 그 배이화학 교재죠. 그래서 이제 우선 요걸로 좀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도 학교 기출 문제로 나왔던 거 위주로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기본은 여러분들이 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거기 이제 첫 번째 거기에 교재 첫 페이지에 연습 문제 1이 있을 거야.
문제 위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란사나이드 컨트랙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뭐죠? 란탄족 수축. 란탄족 수축. 가만있어 보자. 란탄족 수축. 그거 숙제 다 택배로 갔을 거니까 꼭 다 풀어봐야 되겠죠? 왜 자기는 안 받았지? 아까 저기 데스크 내려서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몰랐어. 진짜로요? 다 갔을 텐데. 그래요?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 다. 받은 게 없다고요? 옛날에 받은 거라고 이게 다? 아니 집에서 뽑은 거예요. 아니 그 얼마 전에 톡방에 올려주셨어요. 아, 톡방에 올리는 뽑은 거라고요?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자기만 누락된 거 아니에요? 가서 물어보세요. 왜 저는 안 주시나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 내가 톡방에 올리니까는 그래도 다행이네. 어쨌건. 자, 란탄족 수축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당연히 학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란탄족 수축이 뭔지를 설명하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지금 이인호 교사 학교 교재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란탄족 수축은 첫 번째 1. 이거 란탄족 수축은 란탄족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우선 인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란탄족이 어딜 얘기하는 거냐? 자, 그럼 주기율표로다가 주기율표라다가 이게 57번에 란탄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70번에 이터뷴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보이세요? 이터뷴? 약간 이렇게 쓰자. 뒤로 당겨서. 그래서 57번에 란탄에서 70번에 이터뷴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바로 요게 란탄족이겠죠. 자, 근데 이 란탄족 수축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럼 잘 봐요. 란탄족이 아닌 애가 이제 첫 번째 71번에 루테튬, 그 다음에 72번에 헤프늄, 그 다음에 73번에 탄탈럼, 그 다음 74번에 텅스텐. 그래서 57에서 70번, 그 다음에 71, 72, 73, 74, 뭐 계속 있겠죠. 얘가 몇 주기냐면 주기율표상에서 1, 2, 3, 4, 5, 6 6주기야. 6주기. 그러면 6주기 위는 5주기겠지. 그럼 5주기면 어떻게 되느냐? 루테튬 위에 39번에 이트리움, 40번에 지르코늄, 그 다음 41번에 니오비움, 그 다음 42번에 몰리브데넘. 란탄족 수축은 빠르바르바르바 깜짝아. 깜짝아. 란탄 수축이 뭐냐면 빠르바르바르바 요렇게 특히 요거 세 개. 특히 요거 세 개죠. 특히 이거 세 개. 이 세 개가 원자 반경이 매우 비슷해. 이 현상을 란탄족 수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전자 배치
어떻게 되겠어요? 지르코늄하고 헤프늄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뭐 니오빔, 탄탈럼, 몰리브데넘, 텅스텐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기율표상 무슨 족이라서 같은 족이라서겠죠. 같은 족이라서 이게 몇 족이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3족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터뷸이 이게 이제 3족, 이게 4족, 5족, 6족. 동족이라서 동시에 전자 배치가 똑같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전자 배치가 같은데 원자 변경이 비슷해. 화학 반응성이 어떨까요? 같아서 화학 반응성이 매우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란타나이드 컨트랙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란타나이드 컨트랙션 때문에 사실은 내 기억에 의하면 지르코늄하고 니오뷴하고 탄탈럼이었나? 얘는 20세기 넘어서야 분리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사람이 분리가 안 돼. 분리를 못 해.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비슷하니까 얘가 뭔가를랑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다른 어떤 뭐 화합물이 돼도 뭐 녹는 점, 끓는 점, 반응성 다 똑같으니 그냥 서로 성격이 너무 비슷해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런 것들이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20세기가 돼서야 겨우 다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이제 란타나이드 컨트랙션.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란탄족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바로 전자 배치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치, 전자 배치. 전자 배치. 전자 배치. 써올 걸. 자, 저기네 써 있나? 한번 써보자. 컨닝. 여기구나. 가만히 있어보자. 컨닝. 뭐있어 봐. 이게 내가 여기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학교 기출론이 2017년에 나왔었어요. 17년 기출로 나왔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잘 보면 이제 예를 들어 5족을 생각해 봅시다. 5족이면 얘겠죠. 니오빔, 탄탈럼. 그럼 니오빔 위에 누가 있냐면요. 바로 23번에 바나듐이 있어요. 그럼 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3D3 4s2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 그 아래쪽에 41번 니오빔은 4D3 5s2 이렇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73번의 탄탈럼이 어떻게 되냐면 4F14 그 다음에 5D3 6S2 이런 전자 배치를 가져요. 그래서 다 어떻게 되냐면 3, 2, 3, 2, 3, 2 똑같죠? 왜냐면 같은 동족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자 몇 주기 원소야? 4주기 원소지, 5주기 원소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리 갈 때 원자 반경이 증가하게 돼 있다고. 얘는 4주기 원소고 5주기 원소니까. 근데 같은 동족에서 재밌게도 니오빔과 탄탈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자 변경이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느냐? 바로 요거 때문이다 이런 말이지. 자, 어떻게 되느냐? 5, 3 F 오비탈 성격. 자, F 오비탈은 가림 효과가 D보다도
작습니다. 즉 d 오비탈보다도 가림 효과가 작다는 얘기는 f 오비탈의 가림 효과는 정말 작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f 오비탈에 전자 배치되는 원소의 최외곽 전자에 대한 유효 핵전하가 매우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원자 핵이 최외곽 전자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자 크기가 예상한 것에 비해서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란탄족 수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듐보다 니오빔이 더 커야 되는 것처럼 니오빔에 비해서 탄탈럼이 더 커야 되는데 더 크질 않고 비슷하니까 얘는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란탄족 수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란탄족 수축의 현상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거를 이 4F 오비탈 전자 배치로 설명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되죠? 자,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운다? 이거습니다. A 자, 그 다음 이제 소개할 문제는 여러분 학교 기출 그 2017년 기말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말 5번 문제입니다. 학교 기출입니다. 그죠? 자,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요렇게 짜잔 NH3 2 BrCl 솔직히 좀 심하게 준 겁니다. 저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올 것 같은데 2017년 교사가 누구였는지 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어느 선생이 좀 지랄 맞게 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그럼 이제 얘는 이제 팔면체 옥타이드럴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뭘 쓰라고 했냐면요. 자, 중심 이온 그 다음에 리간드를 화학식으로 쓰고요. 쓰고 코올디네이션 넘버를 쓰래요. 자, 할 수 있겠어요? 뭐 전혀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제 풀어보시면 자, 할로젠은 당연히 이런 베이화학에서 이온가가 뭐가 돼요? 할로젠은 그냥 무조건 1-죠. 1-. 그래서 할로젠은 항상 옥텟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NH3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돼? 정기적으로 중성이고요. EN이 뭐죠? 에틸렌 다이아민이라 정기적으로 역시나 중성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1 플러스려면 여기 있는 이 코발트 산화수가 얼마라는 얘기였어요? 바로 3가 플러스. 아시겠죠? 요걸 지금 표시하라는 게 화학식으로 쓰라는 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첫 번째 1 중심 금속 이 코발트 3 플러스거든. 그럼 코발트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전자 배치. 스티브크 망페 코 D7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코발트 전자 배치가 스티브 하나 스티브크 망페 코 27번이. 27번. 그럼 27번이면 전자 배치가 알곤까지 갖고 그 다음에 3D7 4S2 스티브크 망페 코. 무슨 말이죠? 그럼 여기서 3 플러스라면 이 전자 배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해서 3D6 전자 배치를 간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암모니아 Br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런 건 안 그려봐도 될 거고요. 저기 이제 되게 중요한 그 리간드가 있네요. 바로 킬레이트. 킬레이트 알죠? 킬레이트. 킬레이트의 어원은? 킬레이트의 어원은? 그리스 말로 킬레이트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 말로. 바로 찌개. 개 쪽 바닷개 개의 집게발. 요걸 킬레이트라고 해요. 그러면 바닷개가 집게발로 어떻게 이렇게 짚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리간드가 여러 번 베이결합하는 걸 킬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그리스어로 집게발. 태인이 그 게 좋아해? 잘 먹어요? 좋아.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 보자.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에틸렌 다이아민. 이름이 에틸렌 다이아민인데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어떻게 쓴다? EN이라고 쓰고 화학식으로는 어떻게 쓰죠? 바로 N 하나 둘 N 짜잔 보시죠?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면 질소에 짜잔 비공유 전자쌍이 짜잔 비공유 전자쌍이. 그래서 이 에틸렌 다이아민은 그 유명한 두 자리 리간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분자인데 베이결합을 2번 할 수 있는 중요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에틸렌 다이아민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에틸렌 다이아민에서 반드시 정말 중요한 것, 지금 시험 문제로 나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 에틸렌 다이아민 하면 절대로 잊어먹어서 안 되는 것. 뭐예요? 잊어먹었구나. 에틸렌 다이아민 절대 까지고 끄면 안 되는 것. 바로 이 녀석은 분자 크기가 큰 편, 작은 편?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항상 분자 크기가 작은 편이어가지고 항상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항상 그렇지. 항상 여기서 금속과 항상 시스 배열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금속에 에틸렌 다이아민이 결합할 때는 한 시스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트랜스로는 팔이 짧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3 CN. 자, 영어로는 코디네이션 넘버, 우리말 번역은 배위수
수가 그래서 지금 얼마겠어요? 바로 6이겠죠. 물론 지금 이게 써놨잖아요. 옥타이드를 8면체라고 써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바로 베이수가 6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베이 결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해서 베이수는 6이다. 자, 이들 두 번째 이게 문제가 상당히 이거 솔직히 내 생각에 이거 틀린 사람 되게 많았을 거예요. 되게 많았을 거예요. 바로 스테레오 아이소머. 스티리오 아이소머. 저번 6위 시간에 했었죠? 우리말 번역은? 6위 시간 했잖아. 우리말 번역은? 입체 이성물체. 이 입체 이성물체에 이제 뭐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지오메트릭 아이소머. 이게 그때 당시 이렇게 영어로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뭐 다 써드리면 그다음에 지오메트릭 아이소머, 그다음에 옵티컬 아이소머. 화학 3에서 영어 나왔어요. 예. 2학년 2학기. 아, 2학기. 자기 2학년 2학기죠. 1학년. 자기 1학년이라고요? 아, 2학년 1학기. 아, 2학년 1학기? 아, 그 2학년 2학기여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때 2017년에는 베이학을 2학년 2학기 때 했구나. 예, 그때 그래서 했구나. 자, 옵티컬 아이소머.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지오메트릭 아이소머, 우리말로 기하 이성물체. 아, 그래서 영어가 있었구나. 아, 영어 빼고 쓰자. 자, 그러면 옵티컬 아이소머, 우리말로는 광학 이성물체. 다른 말로는 광학 이성물체 다르게 번역하면 거울상 이성물체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입체 이성물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려라. 예, 저거 알겠죠? 좀 지랄맞게 많이 그려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까?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편의상 M 에틸렌 다이아민 A2BC 꼴로 가정을 합시다. 자, 요 M은 금속일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리간드들. 그래서 에틸렌 다이아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똑같은 리간드가 두 개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암모니아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다른 거 브로마이드, 클로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BC. 되죠? 되죠? 자, 그럼 이때 얘 어떻게 될 거냐?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네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자, 한번 우선 왁구를 짜 한번 그리고 왁구, 멍구, 왁구를 좀 짜 그려볼게요. 그리자, 왁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 하나, 둘, 좀 밑에 올릴까?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자, 그다음 다 그리고 나서 그리세요? 중간에 막 그릴 거거든 내가 막.
어쨌거나 이제 배수가 6이고 팔면체 구조를 이루니까 저런 식의 틀을 하나 그려두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봐요. 절대 변치 않는 건 뭐죠? 절대 변치 않는 건. 절대 변치 않는 건. 에틸렌 다이아민이 항상 어떻게? 시스. 이건 절대로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그 에틸렌 다이아민 시스인 관계를 요렇게 질소, 질소, 시스. 시스. 자, 이건 어떤 이성일체가 나타나건 절대 변해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절대 변할 수 없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나를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A하고 A 관계를 좀 보시면요. 이 A하고 A의 관계가 뭐냐면 이게 NH3가 두 개가 있죠. 똑같은 리간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어떤 생각을 해주냐면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지. 여기서 A 두 개가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하고요. A 두 개가 이렇게 배치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얘하고 얘의 관계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A가 시스, 그 다음에 AA가 트랜스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나머지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B하고 C가 들어가 있죠. 그럼 B하고 C는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B하고 C, 그 다음에 B하고 C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B하고 C는 트랜스 관계로 들어가겠구나. B하고 C는 트랜스 관계로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트랜스가 BC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얘를 이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자, 어차피 에틸렌 다이아민은 언제나 시스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짜잔, 트랜스 한 가지가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 트랜스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경우를 구분해 본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에틸렌 다이아민 시스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BC가 트랜스이거나 BCAA가 모두 트랜스이거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냐면 바로 A하고 A도 시스고, 그 다음에 B하고 C도 시스고, 그 다음 A하고 A도 시스고 B하고 C도 시스인 이런 관계가 나타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상태에서 요렇게 AA, BC, 그 다음에 CB 이런 꼴로 그리면 AA끼리 시스, BC끼리 시스, AA끼리 시스, BC끼리 시스인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보세요. 트랜스가 한 가지 나오거나 트랜스가 두 가지 나오거나, 그 다음 여기서 그려놓은 모든 것들은 트랜스가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트랜스가 0가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요놈하고 요놈이 차이가 있느냐? 네,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놈은 B가 페이셜이에요. 근데 이쪽은 B가 메리디오날이에요. 요거 이인호 교사의 수업 교재에 나오더라고요. 자, 페이셜하고 그 메리디오날의 차이는 뭐냐면
AAB가 페이셜이다. 바로 AAB가 이렇게 면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 AAB가 메리디오날이라는 건 AAB 요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관계를 메리디오날이라고 해요. 메리디오날을 지구과학 시간에 자오선이라고 배웠을걸요? 지구과학 시간에 자오선 기억나요? 자오선이 뭐예요? 이거 했을 때 천체를 바라보면서 요 선 이거 자오선이라고 하잖아요. 북극, 적도, 남극, 자오선.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 관계를 메리디오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서로 시스와 트랜스로 구분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요 둘의 관계는 뭐예요? 태인, 요 둘의 관계가 뭐예요? 요 둘의 관계. 기하 이성물체예요. 알겠죠? 요 둘의 관계가 뭐예요? 기하 이성물체예요. 요 둘의 관계가 뭐예요? 기하 이성물체예요. 요 둘의 관계가 뭐예요? 요 둘을 놓고 무슨 관계라고 부르면 뭐라고? 기하 이성물체예요. 요 둘의 관계가 뭐예요? 기하 이성물체예요. 요 둘의 관계가 뭐예요? 기하 이성물체예요. 즉 여기 나와 있는 4개 사이에 6가지 관계. 4 곱하기 3, 2 하면 6은 유지. 그럼 4개 중에 2개를 골라낼 수 있는 관계 6가지가 있잖아. 여기서 골라낼 수 있는 6가지 관계는 전부 다 기하 이성물체예요. 왜? 기하 이성물체의 정의가 뭐예요? 기하 이성물체의 정의. 기하 이성물체를 다른 말로 편하게 쓰면 뭐예요? 그게 그 유명한 시스 트랜스 이성물체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시스인데 트랜스잖아요. 시스 트랜스 다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건 트랜스인데 시스잖아요. 다르잖아. 이건 트랜스인데 시스 다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페이셜 메리디오날도 일종의 시스 트랜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우 AB는 시스인데 이 경우 AB는 트랜스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시스, 트랜스, 메리디오널, 페이셜 다 기하 이성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4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6가지 관계는 모두 다 기하 이성물체예요. 근데 이때 이제 재밌는 건 요겁니다. 바로 시스죠. 시스죠. 이것도 시스죠. 시스죠. 요것도 시스죠. 그럼 무조건 뭐가 나타난다? 무조건 거울상이 나타납니다. 즉 시스 관계, 시스 관계에서는 무조건 거울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 거울상이 짜자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A, C, 에틸렌 다이아민 파란색으로 쓸까? B하고 A. 이 2개 겹치면 겹쳐지겠어요? 안 겹쳐지겠어요? 절대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거울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A, C, A, B 짜잔. 그래서 여기서 명심할 건 all 시스면 항상 예외가 없네. 항상 뭐 거울상이 생깁니다. 요거 명심하세요. 그럼 이때 나타나는 입체 이성물체 총 가지수는 몇 가지? 총 가지수는 6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총 가지수는 6가지고 6가지 관계 중에서 목이야. 6가지 관계 중에서 요 둘. 자,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뭐라고요? 거울상 이성물체. 요것도 뭐라고요? 거울상. 자, 그다음 요 둘의 관계는? 요 둘의 관계는? 기하 이성물체. 요 둘의 관계는? 요 둘의 관계는? 무슨 말 알겠죠? 요 둘의 관계는?
기하. 요 들어간게는? 요 들어간게는? 그렇지. 그래서 총 6가지 입체 이성일체가 있고요. 총 6가지 입체 이성일체 중 2가지만 거울상 관계고요. 나머지 모든 관계는 입체 이성일체. 아니, 나머지 모든 관계는 기하 이성일체 관계입니다. 이거 이렇게 논리구조 활용하지 않으면요, 6가지 그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막 그린 다음에 이거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 아니야?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냥 뭔가를 그렸어. 무슨 말 했죠? 그냥 뭔가를 그렸는데 그냥 에틸렌 다이아민은 시스레더라 하고 그리면서 거기서 이게 C고 이게 A래더라. 그다음에 여기 A고 A래더라. A B. 헷갈려. 봐봐, 벌써 헷갈리잖아. B C. 그래, 이거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리면요, 뭐 A도 2개 있지, B도 있지. 그럼 다른 경우 수가 뭐가 있나, 자리를 바꿔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거하고 이 2개 결국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건데 눈에 들어오기 아주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얘를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고요. 이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서 이게 잘 그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얘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아니고요, 논리 구조를 이용해서 그려야 돼요. 논리 구조를 이용해서 우선 얘는 무조건 시스니까 시스로 고정을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A하고 나머지 BC 관계에 대해서 시스트레스 관계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 기하 이성물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찾고, 나타나는 기하 이성물체들에서 올 시스가 나타나는 경우만 거울상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거울상을 따로따로 찾아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경우의 수를 전체 다 찾기를 하면 이 6개 다 그리기 아주 어려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 수업 교재 있죠? 착화물 교재. 여기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참고로 내 교재, 세계정보 교재의 2.4 챕터에 보시면 4배의 착화물, 6배의 착화물, 그 다음에 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성일체 구조에 대해서 거기 그림을 다 그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 구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네, 깜짝아. 오른쪽 위에서 오른쪽. 트렌드 2가지를 쓰는 거예요. 네, 트랜스 2가지. BC가 왜 트렌드? 예? 뭐 A, 내가 뭘 잘못 썼어? A. 아니 뭐 다시. A, C. 아니 뭐 잠깐만요. 아니 내가 뭐 그림 잘못 그린 건데? 그래서 거기서 봐. 표시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다 있어야지. 바보. 쏘리. 완전 클리어 보였다. 아씨, 또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실수했네. 잡아. 봐봐요. 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리면 경우의 수 찾기 헷갈리다고 했죠. 그래서 논리 구조를 이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말 쓰다 보니까 약간 헷갈려가지고 틀렸는데, 자, 이렇게 그리면서 A의 트랜스 맞죠? 그럼 이 경우 BC가 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 어떻게 되냐면, 사실 트랜스가 한 가지인 거예요. 아, 큰일 날 뻔했네. 자, 왜냐하면 얘는 시스로 고정돼 있고, 그럼 AA하고 BC 관계가 있는데 트랜스가 한 가지가 나올 경우의 수가 BC에서 트랜스가 나올 수도 있고 AA에서 트랜스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트랜스 한 가지인 경우가 BC에서 트랜스 한 가지, AA에서 트랜스 한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참고로 이 경우는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태인. 트랜스 2가지는 이 경우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트랜스 두 가지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배의 팔면체에서 요렇게 결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느 두 자리가 트랜스로 잡히면 나머지 한 자리는 무조건 트랜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무조건 한 자리가 시스 한 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스 한 자리 때문에 나머지 두 자리가 동시에 트랜스인 건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논리 구조를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트랜스 세 가지. 자, 트랜스 세 개. 이거는 0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스가 무조건, 여기에 있는 에틸렌 다이빈이 무조건 시스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트랜스 두 개인 것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스 한 개인 거. 그게 지금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트랜스 한 개인 게 어디서? 요렇게 BC 트랜스, AA 트랜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가 3개냐 2개냐 1개냐 나머지 하나가 뭐겠어요? 트랜스 0개가 있겠죠. 그 트랜스 0개가 지금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트랜스 3개, 트랜스 2개, 트랜스 1개, 그 다음 트랜스 0개를 순차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다? 트랜스가 0개라는 얘기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올 시스라는 얘기겠죠. 올 시스니까 이 두 개는 각각이 뭐를 갖는다? 각각 거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구조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그리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나도 오랜만에 그려봐서 헷갈렸네. 태인, 고마워요.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그래 뻔했네. 그 다음. 또 이번 시험에 나오는 거, 뭐 나오겠어요?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바로 이름 붙이기요. 그 문제를요. 네. 화학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전부 다 풀어서 명명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하건 뭐 다 똑같은 거긴 하죠. 예, 이렇게 하건 이렇게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노멘클레이처. 자, 이건 뭐 내가 나눠드린 숙제에 연습 문제 억수로 많거든요.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 붙이기는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게 단순 논리라고요.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외국어 같은 거거든요. 외국어? 단어 외우기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단어는 뭐 외워야 맛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 외국어 같은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논리 구조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에 이거 베이결합을 이게 하는 거, 이름 붙이는 거 억수로 많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하기 전에 반드시 외워야 될 게 뭐냐? 내 교재 보시면 내 교재에 거기 표 10이 있을 거야. 표 10. 반드시 외워야 돼. 어디에 있냐면 178페이지 처음에 있을 거야. 첫 장 뒷장에 1.2 노멘클레이처에 표 10이 있을 거야. 찾았어요? 찾았어요? 거기 여러 가지 음이온, 양이온, 뭐 리간드들의 뭐가 붙어 있냐면 그 뭐냐면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이거 꼭 외우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외우면 이름 붙이기 못한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도 기출 문제로 많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자, 그 다음 어떤 걸 해볼 것이냐? 결정장 이론을 해야 되는데 결정장 이론 중 뭘 해볼까? 결정장 이론 중에 뭘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기 188페이지 188페이지가 아니었지만 학교 기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학교 기출 문제가 뭐가 있을까?
59번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학교 기출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나이 다 숙제 있어요. 숙제 있는데 그냥 뭐 자, 이 문제는 화학3 2019년 2학년 1학기 14번 문제로 나왔어요. 자, 1. 중심 금속의 전자 배치 쓰시오. 코발트 CN6 3- 코발트 F6 3- 코발트 CL4 2-. 보이시죠? 자, 그러면 뭐 하나 할 거 없이 이 염소가 1-, 플로라이드 1-, 사이애나이드 1-죠. 그럼 이때 코발트의 산화수는 여기서 3+겠네요. 맞죠? 그 다음 여기서도 뭐야? 다 똑같잖아. 여기서도 3+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는 코발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2+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코발트가 몇 번이라고요? 아까 27번이라고 했죠. 스티브크 망페 코. 그러면 어떻게 돼? 18개는 알곤이랑 똑같고 3D7에 4s2. 그러면 코발트 3+는 하나, 둘, 셋 떼면 되니까 3D6. 코발트 2+는 2개만 떼면 되니까 3D7.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 이온에 대해서 결정장 이 그림이라고 했네요. 그림. 그 다음에 자기성을 설명하래요.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결정장 그림 이런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 COCN6 3-. 자, 결정장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짠짠 짠짠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가 D, XY, YZ, ZX 이 두 개가 뭐예요? 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뭐라고 부르죠? T2G라고 하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뭐라고 하죠? EG라고 하죠. 자, 이때 3+니까 D6죠. D6. 그러니까 이제 얘는 현재 D6인 거야. 그럼 6개 전자를 여기 어떻게 배치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겠죠? 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온데 이 값이 지금 커요, 작아요? 상대적으로 크다. 왜 크죠? 얘가 뭐라서요? 바로 스트롱 필드 리간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강한 장.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전자가 홀전자가 있어요, 홀전자가 없어요? 홀전자가 없기 때문에 상자기성, 반자기성? 반자기성.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정도만 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알겠죠? 이 정도. 자화율도 계산하겠어요. 자화율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 알려주고 루트 홀전자 넣고 그 루트 그거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때 나오면 합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는
여기에 있는 코발트 F6 그러면 COF6 3 마이너스 그럼 코발트는 3 플러스 아니 3 플러스니까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D6 알겠죠? 자 그럼 이때는 D6고 지금 6배이니까 얘는 또 마찬가지로 짠짠 짠짠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경우는 요 델타 O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델타 O가 작은 편이죠. 무슨 말이겠죠? 왜? 이 리간드가 무슨 리간드니까? 윅필드 리간드니까. 그러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전자 배치를 로우 스핀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전자 배치를 무슨 전자 배치라고 하죠? 이런 걸 하이 스핀이라고 하죠.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는 게 코발트 F6가 될 것이다. 그럼 보시다시피 홀 전자가 없어요? 드글드글해요? 뭐 엄청 많네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상자기성이라고 하죠. 이때 참고로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수식이 어떻게 되죠? 뮤는 루트 n n 플러스 2 bm 이 수식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bm은 이제 원래 정확한 표현은 보어 매그네톤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편의상 사용하는 편의상 단위예요. 이 쌍극점일 때 편의상 단위. 얘도 어떤 상수로 주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상수 묶음이어서 좀 복잡하게 표현된 상수 묶음이어서 이게 따로 이제 이렇게 마치 단위처럼 쓴 거예요. 이때 이 n이 뭐예요? n. 홀전자 개수죠. 그래서 이 경우 굳이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 홀전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 자리에다가 이 경우 이 자리에다가 4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6, 4 곱하기 6 루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계산된 뮤가 클수록 자석에 어떻게 되죠? 더 강하게 끌리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항이다. 자, 그 다음 에잇 3은 코발트 뭐야? 코발트 Cl4 2 마이너스. 그런데 이제 코발트가 보시다시피 이가니까 D7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리간드가 몇 개뿐이에요? 4개뿐이죠. 4개뿐이니까 얘는 4배위 4면체겠네요. 나머지 것들은 6배위 8면체라서 이렇게 EG하고 TTG로 구분이 됐는데 4배위 4면체에서는 결정장이 어떻게 갈라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이 위에 게 x, y, y, z, zx 이 두 개가 x제곱 빼기 y제곱, z제곱.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t2 오비탈, 이 두 개를 e 오비탈로 표현합니다. 6배위 8면체에서는 여기에 g 표시가 있는데 4배위에는 g 표시가 없어요. 알겠죠? 이유가 뭐죠? g의 의미가 뭐죠? g의 의미가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리간드 무시하고 6배위 8면체가 되면
리간드 6개가 똑같다고 했을 때 원점 대칭형 기하 구조를 갖잖아요. 근데 4배2 4면체는 원점 대칭형이 안 돼요. 그 4면체에서 어떤 한 치환기를 그 원점에 있는 금속을 중심으로 대칭을 시킨다고 해서 똑같은 리간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배2 4면체에서는 G 표시가 빠집니다. 어쨌거나 그냥 XY, YZ, ZX, X제곱 빼기 Y제곱, Z제곱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에 전자를 몇 개? D7이니까 7개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때 재밌는 건 4배2 4면체는 항상 하이스핀입니다. 4배2 4면체는 로우스핀이 없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4배2 4면체는 여기가 기본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전자 배치가 하이스핀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물질은 사람 눈에 어떤 색깔로 보이겠어요? 어떤 색깔로 보이겠어요? 이 녀석은 색깔이 뭘로 보이겠어요? 사람 눈에 색깔이. 이 녀석은 레디시하게 보입니다. 뭐 정확하게 빨간색이다 이런 게 아니고 뭐 빨그 죽죽 뭐 한 고 계열에 그냥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겠죠? 붉고 죽죽한 톤이다. 그럼 역으로 얘는 무슨 색깔로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푸르딩딩하게 보입니다. 뭐 녹색부터 보라색까지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색일 겁니다. 얘도 푸르딩딩하게 보입니다. 근거는 뭐죠? 갭이 크다고 했죠. 갭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자가 만약 이압 하는 전자 전이시 어떻게 돼? 블루 쪽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드가 강한 빛이에요, 블루가 강한 빛이에요. 블루가 그 진동수가 더 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갭이 크면 블루 쪽이 흡수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 눈에 레디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역으로 이쪽은 전자 전이시에 뭐가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전자 전이시에.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전자 쌍으로 있는 게 좋겠지? 자, 이렇게 전자 전이를 할 때 얘는 뭐? 전자 전이시 얘는 뭐냐면은 레드 쪽을 흡수하겠죠. 그래서 레드 쪽을 흡수하기 때문에 왜냐면 갭이 작기 때문에 레드 쪽을 흡수해서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푸르딩딩하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나머지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거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